뉴스 헤드라인마저 AI가 생성하는 시대. 과연 언론사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AI가 뉴스 산업의 수익 모델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그 동시에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바로 그 생존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를 만드는 이 산업이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걸까요? 이 위기가 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본질을 알아야 해법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마이너스 12%.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바로 그 뉴욕타임스가요. 우리 구독자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어요 하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주가가 하루 만에 뚝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업계 최강자마저도 이제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아주 명백한 경고등인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지난 10년간 뉴스 산업을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개의 큰 축, 바로 디지털 구독이랑 자동화 광고 모델이 동시에 삐걱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수는 이제 늘 만큼 늘어서 정체 상태고 광고 수익은 뭐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변수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오래된 모델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AI가 위협이자 기회인 이유, 그리고 컨텐츠를 어떻게 돈으로 바꿀지, 광고는 어떻게 재창조해야 하는지, 기사 너머엔 또 뭐가 있는지, 그래서 결국 새로운 미디어의 성공 공식은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변화의 한 가운데 바로 AI가 있죠. 이건 그냥 새로운 기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뉴스 시장의 판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짜고 있는 뭐랄까 거대한 이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참 재밌는 게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정말 정확하게 양날의 검이에요. 한쪽으로는 제로 클릭 검색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굳이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게 만드니까 기존 트래픽을 갉아먹는 위협이 되죠. 그런데 바로 그 동시에 다른 한쪽으로는 콘텐츠 라이센스라는 아예 새로운 수익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언론사들은 이 새로운 AI 시대에 어떻게 금맥을 캘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해법은요, 바로 우리 집 창고에 잠자고 있던 보물을 꺼내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그 방대한 뉴스 아카이브 있잖아요. 이걸 AI 학습 데이터로 파는 거죠. 라이센스를 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을 보세요. 이건 뭐 거의 골드러시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AP통신이 딱 스타트를 끈자마자 르몽드, 뉴스코프, 로이터, 가디언,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AI 거대 기업들하고 너도 나도 계약을 맺고 있어요. 왜냐? AI 모델이 더 똑똑해지기 전에 우리 컨텐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계약 규모를 보면 와, 뉴스코프는 2억 5천만 달러 이상이니까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훌쩍 넘죠. 분명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어쩌면 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짚어줘요. 뭐냐면 이렇게 어마어마해 보이는 라이센스 수익조차도 대부로 언론사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 남짓이라는 거예요. 아직은요. 뉴스코프 CEO의 이 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발언에는 아주 절실한 희망이 담겨 있어요. 가짜뉴스가 판치는 이 디지털 시대에 AI와 손을 잡음으로써 우리가 제공하는 진짜 저널리즘의 가치는 이 정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고 또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그런 업계의 의지가 보이는 거죠. 자, AI 라이센스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건 맞지만 그것만 믿고 가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광고 쪽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해요. 특히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엄청 강화되면서 예전에 쓰던 방식의 자동화 광고는 이제 거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봐야 합니다. 그 해법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퍼스트 파티 데이터.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집에서 하는 파티에 껴서 손님 정보를 어깨너머로 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파티를 열어서 손님들하고 직접 안면 트고 얻은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쿠키가 사라지는 시대에 이게 바로 새로운 디지털 금인셈이죠. 그럼 이 새로운 광고 모델은 어떻게 만드느냐?
딱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단 회원가입을 시켜서 우리 독자로 만들어야겠죠.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둘째, 이분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기사를 읽는지 행동을 분석해요. 셋째, 이 데이터를 AI로 잘 분석해서 자동차에 관심 많은 30대 남성 그룹, 이런 식으로 맞춤형 광고 그룹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가치 있는 고객 그룹에 광고하고 싶어하는 브랜드에 직접 광고를 파는 겁니다. 뉴욕타임스의 브랜드 매치라는 서비스가 바로 이 전략으로 대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고요.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볼 시간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언론사들은요, 스스로를 더 이상 기사만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예 새로운 사업으로 눈을 돌려서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생존 전략은요, 어떤 마법 같은 한 방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 도너츠처럼 구독, 광고, 라이선스, 그리고 좀 이따 설명드릴 자선기금이나 교육사업까지 여러 수익원이 서로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한쪽 다리가 좀 흔들려도 다른 다리들이 버텨주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특히 이 자선기금 모델, 영국의 가디언이 정말 잘하는데요. 단순히 돈 좀 주세요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재단이나 독지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기부금으로 기후변화 탐사 보도팀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기부자는 좋은 일에 돈을 써서 좋고 언론사는 상업성 때문에 하기 힘들었던 깊이 있는 보도를 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인 거죠. 저널리즘의 독립성도 지키면서요. 또 다른 정말 흥미로운 시도가 바로 이 교육 사업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 이런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가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가진 전문 지식과 권위를 바탕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비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이건 결국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신뢰 그 자체를 직접적인 수익으로 연결하는 아주 똑똑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기가 뭔지 진단해봤고 여러 가지 해법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조각들을 다 모아서 완성하면 미래 미디어의 새로운 성공 공식, 그 플레이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핵심 전략 4가지로 딱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독자와 직접 연결하세요. 둘째, 잠자고 있는 아카이브를 깨워서 자산으로 만드세요. 셋째, 한 우물만 파지 말고 끊임없이 다각화하세요. 마지막으로 기사 너머의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교육이든 이벤트든 멤버십이든 말이죠. 결국 핵심은 독자와의 직접적인 관계 위에서 여러 개의 튼튼한 수익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AI가 기사를 요약하고 심지어 생성까지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기자가 직접 발로 뛰고 취재해서 쓰는 그 진실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